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낚시, 가마우지로 물고기를 잡는 중국 어부들, 그리고 알에서 성체까지 가마우지의 생활사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과 공유할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중국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수단으로 가마우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능숙한 새들은 물속으로 잠수하고 예리한 부리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중국 어부들의 파트너로서 큰 가치를 지닌 새입니다. 가마우지를 이용한 낚시는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강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인기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마우지를 낚시에 활용하는 관행은 고대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부들은 어릴 때부터 가마우지가 배 옆에서 헤엄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새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결국 인류 역사를 통해 중국 어업 문화에서 확고한 전통으로 발전했습니다. 뛰어난 낚시 능력으로 잘 알려진 큰 가마우지는 중국에서 낚시에 활용되는 가마우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긴 몸, 물갈퀴가 있는 발, 예리한 부리로 인해 이 새는 물속에 잠겨 있는 동안 잠수하고 물고기를 모으는데 이상적으로 적응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어부에게 주도록 지시받습니다. 어부들은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를 선물로 줍니다. 어부들이 훈련된 가마우지를 배에 태워 바다 위로 데리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가마우지를 낚시에 활용하는 절차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마우지는 목에 작은 고리를 착용합니다. 이를 통해 표면으로 돌아오기 전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부들은 새들을 물속으로 풀어주고 그곳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보트 옆에서 헤엄치고 다이빙합니다.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는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동안 부리에 물려 있습니다. 그 후 어부들은 새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가마우지로부터 물고기를 회수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마우지가 어부가 해안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잡을 때까지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가마우지 고기잡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이는 낚시꾼과 새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익히려면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며 어부들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으려면 새 친구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가마우지의 능력은 가마우지를 낚시에 활용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유난히 깊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또한 좁은 공간과 빽빽한 초목을 헤쳐나갈 수 있어 기존 낚시 기술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마우지라고 알려진 물새, 종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는 능력은 갈고리 부리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중국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가마우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가마우지, 어부가 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들은 이 새들을 이용해 매년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를 채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명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마우지는 평생 동안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무나 수역에 가까운 절벽에 둥지를 짓습니다. 암컷 가마우지는 평균 2-6개의 알을 낳고 이 알은 양쪽 부모가 약 4-5주 동안 품습니다. 병아리는 병아리가 부화한 후 일반적으로 6-8주 사이에 발생하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때까지 두 부모 모두에게 먹이를 주고 돌봅니다. 음식을 소비합니다. 초식성새의 한 종인 가마우지는 물고기를 주요 먹이로 섭취합니다. 예리한 부리 덕분에 물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며 최대 30피트 9.14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의 평균 일일 생선 소비량은 2파운드, 즉 0.45kg에서 0.9kg입니다. 지침: 가마우지를 사용하는 어부는 새의 목에 고리를 걸어 새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새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삼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어부들은 새들을 배에 태워서 다이빙을 통해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새들은 잡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다시 배로 가져오도록 배웁니다. 낚시 행위: 가마우지 낚시 관행은 중국에서 잘 확립되어 있으며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가마우지를 잡는 어부들은 작은 배를 이용해 가마우지를 낚시터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어부들은 새들이 잡은 물고기를 모으는 책임을 집니다.
가마우지 낚시는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잡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생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 어부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족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서식지 손실과 오염은 가마우지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마우지와 그들이 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가마우지는 가장 흥미로운 생물 중 하나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낚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가마우지를 고용하는 어부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마우지와 그 서식지는 현재 중국에서 보존 노력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가마우지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수와 바닷물 환경은 모두 가마우지가 존재하기에 적합합니다. 가마우지는 정기적으로 식민지에 자주 거주하는 사교적인 새입니다. 가마우지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침입하려는 다른 새들로부터 둥지와 먹이를 먹는 장소를 보호합니다. 가마우지의 수명은 최대 20년에 달해 가장 오래 사는 새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는 가마우지 살생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자, 정의, 가마우지의 낚시 성공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 이 동물의 물갈퀴가 있는 발은 뛰어난 추진력을 제공하여 물속에서 수영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뼈. 대부분의 새에 비해 뼈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물 표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뾰족한 부리. 다소 구부러진 부리 덕분에 미끄러운 물고기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젖은 깃털. 깃털이 방수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젖어 부력이 감소하고 새가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이질성 수세기에 걸쳐 어업을 목적으로 가마우지를 사육하는 문화적 관습이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아래서 시작하여 성체에 이르기까지 낚시 목적으로 가마우지를 사육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단계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입니다. 첫 번째, 계란 획득. 가마우지 업. 어부는 일반적으로 가마우지의 야생 둥지에서 알을 얻거나 알을 생산하기 위해 포로 상태에서 자신의 가마우지를 키웁니다. 알이 성공적으로 배양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알을 수집한 후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 보관합니다. 인큐베이션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잡은 가마우지 알은 어부들이 직접 부화하거나 인공 부화기를 이용해 정성껏 부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4-5주 동안 지속되는 배양 단계 동안 계란은 전체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와 습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부화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부화 기간이 끝나면 가마우지 알이 부화하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새로 부화한 병아리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사계입니다. 중첩 단계. 어부들은 어린 가마우지 병아리를 키우는 일을 담당하며 그동안 먹이와 보호, 방향을 제공합니다. 병아리는 이 단계에서 급속한 성장과 깃털 발달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을 돌보는 인간을 신뢰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5. 훈련. 어린 가마우지 병아리가 성장하면서 점차 성숙해지면서 낚시 기술을 배웁니다. 어부들은 어린 가마우지에게 수영, 다이빙,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자연스러운 본능을 활용하여 가르칩니다. 가마우지가 낚시와 보상을 연관시키는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인내심 있는 교육을 받고 긍정적인 강화를 받아야 합니다. 6입니다. 가마우지 낚시는 연습입니다. 가마우지는 훈련을 받고 낚시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면 어부와 함께 낚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가마우지가 훈련된 후에 진행됩니다. 가마우지는 바다로 뛰어들어 잡은 물고기를 어부들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낚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와 소통이며 이 단계에서는 어부와 가마우지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단계는 성인 단계이다. 가마우지는 발전 과정과 어업 경험의 축적 과정에서 어부들에게 훌륭한 자산으로 발전합니다. 성숙한 가마우지는 좋은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낚시 작업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합니다. 어부들은 성년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가마우지를 돌보고 훈련함으로써 어부와 새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서 깊은 전통 중 하나는 낚시를 목적으로 가마우지를 알에서 성체까지 사육하는 과정입니다. 이 관행은 인간과 자연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심오한 연결을 예시합니다. 가마우지에게 엄격한 보살핌과 훈련을 제공하고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존중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인내, 재능, 관심을 요구하는 유서 깊은 기술인 중국 어부들이 어병 가마우지를 사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다음은 중국 어부들이 낚시용 가마우지를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안내하는 자세한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마우지 병아리 몇 마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얻거나 사육 상태에서 수행되는 번식 작업을 통해 얻는 가마우지 병아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훈련을 위한 이상적인 시기라는 사실 때문에 대략 4맘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마우지 병아리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마우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가마우지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부들이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가마우지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바탕으로 가마우지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먹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기초훈련. 가마우지에게 필요한 기본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알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편안하게 하며 기본적인 질서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보다 발전된 교육을 위한 기반을 개발하고 참가자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물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를 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얕은 곳부터 시작하여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더 깊은 바다로 증가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의 결과로 새들은 낚시에 중요한 기술인 수영과 다이빙에 더욱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입문, 낚시 전술은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어부들은 가마우지가 물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면 가마우지에게 낚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새들이 물속으로 잠수하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 잡은 것을 보트로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다양한 훈련 도구를 적용합니다. 낚시 훈련 과정을 돕기 위해 어부들은 가마우지 목에 걸고 있는 덫이나 고리와 같은 다양한 훈련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새들은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시에 더 큰 물고기를 먹거나 잡아서 도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부들은 가마우지, 목에 걸린 물고기를 건져낼 수 있으며 이로써 새의 노고의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지휘훈련은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가마우지는 낚시 여행 중에 언어 명령과 손 신호를 사용하여 어부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배웁니다. 이 지침은 새들에게 언제 잠수해야 하는지,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언제 보트로 돌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또한 언제 배로 돌아올지 가르쳐 줍니다. 가마우지는 지속적인 연습과 반복을 통한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낚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연습과 운동은 여덟 번째 단계를 구성합니다. 가마우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은 그들의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일관된 신체 활동과 연습이 필요한 평생의 노력입니다. 새들이 낚시 탐험을 위해 건강하고 만족하며 잘 훈련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어부들은 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가마우지 낚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새와 조련사 사이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낚시 교육을 받은 후에도 가마우지를 계속 지원하고 돌봅니다. 이는 새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어부가 가마우지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제공하고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어부들이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고 훈련 과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면 효과적인 어업용, 가마우지 사용 및 훈련이 가능합니다. 새와 조련사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유대감과 그들이 받는 정기적인 훈련과 보살핌 덕분에 중국의 가마우지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전통 낚시 기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왕조개가 그토록 높이 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바다는 대왕조개의 자연 서식지입니다. 주요 서식지는 플로리다에서 브라질, 일본 남부에서 태평양 섬까지 이어지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안 지역입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유기체가 서식하는 일반적인 수심은 주변 해수면에서 9.124m에서 18.29m까지입니다. 산란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의 표면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다이버들은 대왕조개를 채집하려면 수심 30에 60피트, 대략 918m의 해당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대왕조개는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호초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왕조개는 완전히 성숙하면 길이가 24인치까지 커지고 무게는 22.68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거대한 조개를 사냥하고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다이빙에서 전체적으로 5일씩개의 조개가 생산됩니다. 반면 대왕조개는 분포가 고르지 않고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채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 대왕조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왕조개를 채취하려면 국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개의 높은 가격은 조개의 희소성과 포획의 어려움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조개 한 마리의 가격은 보통 1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며 크기가 매우 크거나 특이한 표본의 경우 500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이미 해산물 양식장에서 엄청난 양의 조개를 양식하고 있다. 또한 특히 동남아시아 및 열대 바다와 같은 지역에서는 시장에 판매되는 조개의 꾸준한 공급이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양식할 목적으로 조개알을 채취하는 일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산란기에 이루어집니다. 조개는 껍질을 열 때 나오는 알을 모으기 위해 메쉬백을 사용합니다. 알은 너무 미세해서 육안으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알을 조심스럽게 수집한 후 부화장으로 반환합니다. 자연 바닷물의 환경을 재현하도록 설계된 수조에서 대왕조개를 사육합니다. 이 탱크의 온도, 염도 및 수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제어됩니다. 수산물 업계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은 대왕조개의 멸종을 막고 시장에 일관된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재배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대왕조개를 양식하는 어부들은 한 번 수확할 때마다 1천, 2,000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조개를 양식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왕조개는 채취 후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세척 및 가공됩니다. 이 절차에는 내부 장기를 정화하고 몸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해산물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왕조개만 판매합니다. 조개의 크기와 신선도에 따라 대합조개 한 접시의 가격은 20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대왕조개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고기는 달콤하고 섬세하며 짠맛이 나는 바다 풍미가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합의 프리미엄 가격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대왕조개 껍질은 보호 위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아름다운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장식용 제품 생산에 자주 사용되는 거대한 조개 껍질은 크기와 독특한 패턴으로 인해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독특한 취미로 매력적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조개를 양식하는 것은 예술과 자연 모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다채롭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고 의도적으로 산호초 생태계와 유사하게 제작된 호화로운 탱크에 이 거대한 조개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장식용 대왕조개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며 그 가치는 몇 퍼센트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 사람들은 생활 공간에서 예술과 자연의 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해당 국가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대왕조개는 요리의 매력과 장식적인 용도 외에도 계속해서 과학자들의 흥미를 끄는 매혹적인 생물학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생물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족산텔라에로 알려진 미세한 조류와의 공생 관계입니다. 이 조류는 조개 조직 내부에 서식하며 광합성을 수행하여 조개의 필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 대가로 조개는 조류에게 안전하고 햇볕이 잘 드는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호주의적 파트너십을 통해 대왕조개는 본질적으로 햇빛을 먹습니다. 이는 동물보다 식물과 더 일반적으로 관련된 특성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대왕조개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왕조개는 생물학적 독특성 외에도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천연 필터 역할을 하는 성체조개는 매일 수백 리터의 바닷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입자, 독소 및 과도한 영양분을 제거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선명도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의 존재는 산호초의 활력을 지원하고 다른 해양 생물종의 확산을 장려합니다. 이 숨겨진 환경 서비스는 해산물 시장을 훨씬 뛰어넘는 전반적인 가치에 또 다른 계층을 추가합니다.
더욱이 대왕조개는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조직과 껍질에 유망한 치료 잠재력을 지닌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개에서 발견되는 특정 효소는 현재 재생의학, 상처치유, 심지어 미용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칼슘이 풍부한 껍질은 뼈이식 및 치과 제품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체 재료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 신흥조개 기반 생물의학 분야는 이들 생물이 언젠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문화적 중요성은 그들의 신비로움과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의 다양한 해안 지역 사회에서는 대왕조개가 현지 민간 전설과 신화에 얽혀 있습니다. 전설에서는 그들을 번영과 보호를 수여할 수 있는 신성한 바다 수호자 또는 마법에 걸린 존재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팔라우에서는 고대 조개 껍질에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며 종종 가족의 갑오로 보존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장수와 풍요를 상징하며 전통 예술과 종교 의식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연결은 역사 전반에 걸쳐 종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 기술 덕분에 대왕조개를 양식하고 연구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같은 지역에서는 과학자들이 조개 재배를 최적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 시스템은 수온, 염도, 빛 노출과 같은 중요한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합니다. 이는 생존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줍니다. 일부 부화장에서는 수중 AI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상이 사람의 눈에 나타나기 전에 조개의 스트레스나 질병 징후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지속 가능한 조개 양식이 더욱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치는 럭셔리 디자인과 장인정신의 세계로 확장됩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대왕조개 껍질은 고급 장식과 가구를 만드는 데 귀중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장인들은 조개 껍질을 조각된 세면대, 독특한 커피 테이블, 샹들리에, 고급 보석과 같은 호화로운 품목으로 변신시킵니다. 이러한 작품은 종종 디자이너 쇼룸과 맞춤형 주택에 전시되며 가격은 수천 달러에 이릅니다. 때로는 마더 오브 펄로 장식된 내부 쉘의 자연스러운 광택은 각 제품을 독특하게 만들어 한때 단순한 해양 유기체였던 것을 전 세계 수집가들이 존경하는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